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나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의 본성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본성을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본성을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걸음걸이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지 혹은 불안해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개를 숙이고 걷거나 발을 끌며 걷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깨를 펴고 자신감 있게 걷는 사람들은 대체로 주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걸을 때 발걸음이 일정하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는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들은 걸을 때 다리를 과하게 벌리거나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무심하게 걷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걸음걸이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성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눈빛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눈을 피하거나 자주 깜빡이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눈을 또렷하게 맞추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직하고 자신감 있는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눈을 마주치려 하거나 지나치게 강한 눈빛을 보내는 경우에는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시선을 맞추는 사람과 자꾸만 눈을 피하는 사람 중 여러분은 누구를 더 신뢰하고 싶으신가요? 눈빛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요소인 말투입니다. 여러분은 말투만으로도 상대방의 성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말을 할 때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들은 대체로 신중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말을 빠르게 하고 자주 말을 끊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크거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말을 끊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까지 걸음걸이, 눈빛, 말투까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떠올려 보면 어떤 사람의 본성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한눈에 보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존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 여러분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마지막 5번째 요소는 바로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진짜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기의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 탓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끝까지 함께하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걸음걸이, 눈빛, 말투,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 이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 요소를 통해 여러분은 누군가의 본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 5가지 요소를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나 신뢰를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사람을 초기에 걸러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5가지 요소를 통해 상대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생활에서 이 5가지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일상 속 사례를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걸음걸이를 통해 상대의 성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감 있게 당당한 걸음걸이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대체로 주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발을 질질 끄는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불안한 내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새로운 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걷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 그가 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걸음걸이를 잘 관찰했다면 그가 자신감이 부족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어떤 상사는 걸음걸이가 아주 규칙적이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직원들에게 확신에 찬 태도를 보였고 문제가 생기면 주저없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걸음걸이만 보아도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빛을 통해 상대의 진짜 속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또렷한 사람은 대체로 자신감이 있고 솔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계속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눈을 너무 강하게 오래 마주치는 경우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압박하려는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한 지원자는 자신의 경력을 설명하면서 눈을 자꾸 피했습니다. 반면 다른 지원자는 눈을 마주치며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지원자가 더 신뢰를 얻었고 그는 실제로도 책임감이 강한 인재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투를 살펴보겠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성향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투의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시나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면 빠르게 말하며 상대의 말을 자주 끊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듣는 말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피하려 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두 명의 상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사는 언제나 차분한 어조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급한 상황에서도 말을 가다듬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상사는 화를 내며 말을 끊고 비꼬는 어투를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상사 밑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이직률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 말투를 사용하나요? 말투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배려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걸음걸이, 눈빛, 말투에 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 요소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시나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거칠게 대하는 사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일관되게 존중하는 사람? 아마 대부분은 후자를 더 신뢰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상사나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굽실거리지만 아래 사람들에게는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본성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식당에서 두 명의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종업원이 실수하자 침착하게 이해하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손님은 화를 내며 종업원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첫 번째 손님에게 호감을 느꼈고 두 번째 손님에게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의 성품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아랫사람을 무시하거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편안할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 아니면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는 사람,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한 회사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팀원들은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지만 한 사람은 계속 남을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자의 사람은 더 많은 신뢰를 얻었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평소 조용했던 다른 친구는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본성을 바로 파악하는 다섯 가지 방법, 즉 걸음걸이, 눈빛, 말투,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 요소들을 실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걸음걸이, 눈빛, 말투를 통해 상대의 자신감을 읽는 법입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와 눈빛은 그의 자존감을 반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깨를 움츠리고 걷고 눈을 마주치는 걸 피하며 말투가 주저하는 느낌이라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걷고 눈빛이 날카로우며 말투가 단호하다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밀려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걸음걸이, 눈빛, 말투를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이 세 가지는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빠르게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말할 때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의 차이를 비교하면 그 사람의 본심을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그의 인격을 확인하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친절하다고 해서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친절이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것이라면 그는 철저한 이익형 인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말도 점잖게 합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불친절하거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다면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에 가면 뒤에 있는 냉정한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그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법입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는 사람,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친구는 평소에는 밝고 유쾌한 성격이지만 막상 큰 문제가 생기면 먼저 도망가 버립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고 끝까지 곁을 지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위기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기가 닥쳤을 때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을 쉽게 내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5가지 요소를 실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입니다. 다음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피하고 어떤 사람과 가까워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적 인간 유형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변 탓으로 돌립니다.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상사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하고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남에게 의존하며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형과 가까워지면 여러분도 결국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의 끝없는 하소연에 여러분의 에너지만 소진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무조건적인 공감을 해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가진 것이 없더라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려 하고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여러분도 그들의 과장된 말에 속아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그들의 말보다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말로는 멋진 계획을 늘어놓지만 정작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이나 말에 속지 않도록 그들의 실제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항상 남을 비판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심하게 평가하고 단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라며 조언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이런 유형과 가까워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들의 평가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들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들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네 번째, 항상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만 여러분을 찾습니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된다면 과감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끊임없이 경쟁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우위에 있어야 만족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순수하게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 정도는 나도 해봤지. 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성취를 대수롭지 않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들과 경쟁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교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5가지 인간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번에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꼭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조심해야 할 문제적 인간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심 어린 응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옆에서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경쟁심 없이 여러분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힘든 순간에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줍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는지, 혹은 질투 섞인 반응을 보이며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두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해 줍니다. 무조건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끊임없이 확인을 받으려 하거나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끊임없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책임감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를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여러분이 힘들 때 따끔한 조언도 해주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변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여러분도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둘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줄 때 여러분도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 응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함께 하려면 여러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소모적인 관계로 인해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